한국판 델마와 루이스를 꿈꾸다. 희귀한 여성 버디 무비의 탄생 영화계에서 버디 무비라고 하면 을의 남자 주인공 두 명이 티격태격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림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한국 영화사의 걸작인 투캅스부터 최근의 수많은 형사물까지 이 장르는 철저히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서사를 이끌어가는 버디 무비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델마와 루이스가 여성 버디 무비의 바이블로 추앙받으며 브래드 피트라는 매력적인 빌런과 함께 완벽한 기승전결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영화 프로젝트 Y는 바로 이러한 불모지인 한국 여성 버디 무비 시장에 한소희와 전종서라는 현재 가장 핫한 두 20대 여배우를 내세워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작품입니다. 과연 이 영화가 한국형 여성 누아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 속에 극장을 찾았습니다. 개봉 첫날의 썰렁한 극장가, 흥행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 안타깝게도 영화의 개봉 첫날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대작이라면 개봉일 스크린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 마련인데 프로젝트 Y의 상영 관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배급사나 극장 측에서 영화의 흥행 파워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시사회를 통해 미리 공개된 영화의 만듦새나 대중성에 대해 확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실제로 극장에 들어섰을 때 관객들의 밀도나 호응도가 폭발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성 투톱 주연의 액션 누아르라는 장르가 아직 한국 상업 영화 시장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 SNS가 맺어준 인연, 현실 친구 케미가 스크린으로 영화 외적으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단연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이완 감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한소희와 전종서를 염두에 두고 동시에 제안을 건넸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배우의 만남 과정입니다. 한소희가 전종서에게 먼저 DM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 호감을 표했고 이를 계기로 실제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때마침 같은 작품을 제안받은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기투합하여 감독과 함께 미팅을 가졌고 이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실제 친구 관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호흡과 케미스트리가 영화 속 미성과 도경의 관계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녹아들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4. 검증된 야수 전종서, 화면을 장악하는 독보적인 에너지. 전종서는 이미 데뷔작 버닝부터 콜, 발레리나 등을 통해 충무로에서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를 가진 배우로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작품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개성 강한 연기를 보여주지만 적어도 영화 한 편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악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그녀는 화류계 여성들을 픽업하는 드라이버 이도경 역을 맡아 거칠고 날 것 같은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함과 그 속에 내재된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해내는 전종서의 연기는 다소 빈약할 수 있는 영화의 서사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스크린 첫 주연 한소희, 잠재력과 아쉬움 사이. 반면 한소희에게 이번 작품은 스크린 주연 데뷔작으로서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마이 네임 등을 통해 스타성과 연기력을 인정받았지만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이 시간을 이끌어가는 힘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극중 꽃집 주인이자 유흥가 에이스인 유미선을 연기한 그녀는 특유의 퇴폐미와 처연함을 오가는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완전히 포텐이 터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인터뷰나 평소의 행보를 보면 깊은 사고와 감성을 가진 배우임이 분명한데 그것이 연기로 폭발하기 직전에서 멈춘 듯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만 더 툭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 한 끗 차이를 넘어서는 것이 앞으로 그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전세 사기라는 현실적 공포, 벼랑 끝에 몰린 청춘들. 영화의 초반 설정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합니다. 미선 한소희 분과 도경 전종서 분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며 친자매나 다름없는 유대감을 가진 사이입니다. 미선은 화류계 생활을 청산하고 꽃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꿈꾸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세 사기를 당하며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날리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상황, 이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분노는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화는 화려한 액션 이전에 사회적 안전망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춘들의 절박한 현실을 조명하며 이야기의 동력을 얻습니다. 7. 엎친 데 덮친 격, 불법 도박과 위험한 계획의 시작.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선의 돈을 찾기 위해 혹은 남은 돈이라도 불리기 위해 도경은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불법 스포츠 토토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고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자금마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두 여자는 이 모든 불행의 배후에 불법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토사장 김성철 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빼앗긴 돈을 되찾고 자신들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제전부터 본격적인 K-POP 무비 범죄 영화의 형식을 띠며 두 주인공이 거대하게 맞서 무모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8.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들의 향연, 김성철의 재발견. 흥미로운 점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주연들보다 조연들의 연기가 더욱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순수하거나 여린 청년 이미지를 주로 보여줬던 김성철은 이번 작품에서 악랄한 토사장으로 변신해 섬뜩한 악역 연기를 선보입니다. 또한 김실록은 마약에 찌들어 반쯤 미쳐있는 캐릭터를 신들린 듯 소화하며 등장할 때마다 화면을 압도합니다. 여기에 무표정한 얼굴로 묵직한 액션을 선보이는 정영주와 비열한 양아치 연기의 정석을 보여준 이재균까지
조연 배우들의 탄탄하고 개성 넘치는 연기는 자칫 루즈해질 수 있는 영화의 흐름을 꽉 잡아주며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때로는 이들의 존재감이 주인공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렬하여 주객전도의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9. 통쾌함이 실종된 복수. 배우들을 가둬버린 연출의 한계. 영화는 중반 이후 두 주인공이 토사장 일당에게 복수하고 돈을 되찾으려는 과정을 그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객들이 기대했던 짜릿한 카타르시스나 처절한 액션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여성 버디 무비라는 타이틀을 걸었다면 델마와 루이스처럼 세상의 끝까지 질주하는 해방감을 주거나 아니면 친절한 금자씨처럼 미학적이고 잔혹한 복수를 보여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Y는 두 배우가 가진 날것의 에너지와 매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전형적인 범죄 영화의 클리셰 안에 갇혀버린 느낌입니다. 한소희와 전종서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좀 더 과감하고 미친 듯이 뛰어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지 못한 연출의 한계가 짙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0. 풀리지 않은 Y의 미스터리. 용두사미로 끝난 도전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서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은 도대체 왜 제목이 프로젝트 Y인가? 였습니다. 영화 내내 제목 속 Y가 상징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청춘 유스를 의미하는 것인지, 두 주인공의 연대일로 유즈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맥커핀에 불과한 것인지 관객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제목의 모호한 만큼이나 영화의 결말 또한 뚜렷한 메시지나 여운을 남기지 못한 채 흐지부지 마무리됩니다. 한국 영화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투톱 누아르라는 야심찬 시도는 높이 살만하지만 빈약한 서사와 연출의 부재로 인해 두 배우의 화제성에만 기댄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게 된 점은 못내 씁쓸합니다. 한소희와 전종서의 조합을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그들의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더 단단한 그릇의 작품에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